안녕하세요. 주식 심화론입니다. 바깥 날씨 보셨어요? 어제는 이 시간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더니 오늘은 비 온 뒤 갬. 아침에는 빗방울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바짝 또 햇볕에 말라서 쨍쨍한 날씨를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깥 날씨도 좋고 시장 날씨도 좋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 선의 시대를 도래하고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다시 지수가 좀 힘내게 되면 내 계좌에 대한 마음도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실수도 잦게 하게 되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잠시 좀 쉬어가면서 강의로 좀 내공을 채워보시죠. 네. 어제였습니다. 코스닥이 20년 7개월 만에 앞자리가 이제 4자릿수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이런 쾌거를 거두들게 됐습니다. 쉽게 넘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1월 26일에 장중 고점이 1007포인트였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돌파하지 못했는데 재탈환과 더불어서 안착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닷컴 버블 시대에 나왔던 이 1000포인트를 내가 투자할 때도 만나보게 되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자세히 좀 여쭤보죠. 일단 1000포인트 돌파. 여기서 고점 더 업사이드 열어놔야 된다고 보세요. 바로 좀 직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열어놔야 된다. 더 갈 수 오.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여기 1000스탁이 되어 있는데 키워드는 1000스탁보다는 뭐 열린 상방이 조금 더 그 키워드가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왜 키워드가 1000스탁이 아니냐면 예. 우리가 아마 2개월 전 정도에 저희 심화론에서 그런 주제를 다뤘을 겁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대형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형주만 가는데 중소형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있는데. 대형주 사야 되나요? 맞아요. 이런 고민 굉장히 많으셨고 우리가 2개월 전에 그걸 똑같이 다뤘거든요. 맞아요. 그때 대형주, 중소형주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의 이 업황, 실적이 중요한 거다. 그때 대형주가 1월 달에 이 주린이라는 3200 갈 분들이 때. 이 제일 처음에 시장에 뛰어들 때 당연히 이제 익숙한 대형주부터 먼저 사게 되죠. 그런 효과들이 시장에 1월 둘째 주까지 만들었는데 네. 마치 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만들어낸 그런 대형주의 상승이 올해 내도록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중소형주, 정말 제대로 된 중소형주를 네. 팔아서 높이 있는 대형주들을 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두고 보면 굉장히 조금 별로 실수였을 수도 있고.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그렇죠. 지금 네. 말씀드리는 것도 대형주가 맞나 중소형주가 맞냐 이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네. 이 내에서 정말 제대로 된 것들은 계속 이 순환매를 타면서 신고가를 뚫는데 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네, 네. 중요한 건 저는 상단을 열었다. 상단을 열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먼저 코스닥이 상단을 열었긴 했지만 이미 전 세계 시장이 상단을 연 지가 꽤 됐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비중 내에서 성장주의 비중이 높다 보니 최근 2월 말 이후부터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민감했을 뿐인데 예. 그 이후 이런 여진이 점점 없어지면서 네. 코스닥 먼저 신고가를 뚫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도 덩달아서 지금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지금 그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종고점까지 약 2에서 3% 정도 남았는데 네네. 이 주가뿐만 아니라 지수의 특성상 이 마디지수 그리고 의미 있는 지수 정고점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가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저는 충분히 그 코스피 또한 상단을 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주식 비중 그리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성향 그리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성격에 따라 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지금 강세장은 꾸준히 유지된다. 네. 과거에 이 강세장의 평균적인 상승은 약 28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번 강세장이 작년 코로나 피크였던 3월부터 시작된 거라면 네네. 약 지금 14개월 정도 진행된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과거 평균 장세에서 절반 정도 진행된 건데 네, 그러네요. 2월 달 국채금리 하락 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뀌는 성장 토인 과정이다. 네네. 지금 실적 장세로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실적의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바통 터치가 일어나면서 상단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번 상단을 뚫을 때 저는 조금 더 빨라지는 추세 그리고 수급적인 강화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1007포인트를 올해 돌파하긴 했잖아요. 장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거래소에 고점 나왔던 시기와 거의 뭐 비슷하게 맞물립니다. 1007포인트를 형성하고 지금 차트에서도 나오지만 길게 잡아본다면 890선을 갔던 지난달이었죠. 3월 9일에 877까지 갔었네요. 장중으로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정확하게 3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더 간다라는 말씀, 열린 상방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시니까 거래소가 1월에 고점을 형성할 때에는 뭐 모든 종목이 다 좋았지만 삼성전자, 뭐 대형주들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주도주가 있었고 이 구간에서 저점부터 1009포인트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코스닥은 누가 주도했다고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 신고가를 계속 뚫어냈었죠. 네. 그러니까 연중 신고가를 계속 뚫어내는데 그렇게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가 이 지수 상단을 뚫어낼 때는 연속성을 가지는 섹터가 있습니다. 이 코스닥의 신고가보다 코스피의 신고가가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다. 덩치 자체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2차 전지 그리고 성장 섹터에 대한 그런 주도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이번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처음에는 이제 낙폭 과대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관련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창투사대 포함해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두나무 지분 가지고 있는 이 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 가치를 할인해서 할증으로 올려주는 그런 종목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말 재미없었던 바이오까지 예. 이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에는 특정 섹터가 연속성을 가지고 상단을 뚫어냈다면 네. 이제는 이 특정 섹터가 뚫어낸 게 아니라 네. 특정 섹터가 여기서 여기까지 힘을 내주고 네. 또 여기서 바톤을 받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또 다른 섹터가 와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네. 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몇 종목은 아래에 있고 몇 종목은 위에 있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의미 있는 주도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코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 피부로 와닿지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그럴 수 많을 있을 것 거예요.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수가 신고가를 뚫었다는 것은 신고가를 뚫는 종목들의 비율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건데 지난번 종고점에 비해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 수가 없거든요. 이 시장은 연속성을 네. 만들어낼 때 조금 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연속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하루 이틀, 2, 3일 만에 반영해버리고 새로운 뉴스로 빠져버리고 네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뉴스, 이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이쪽으로 와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는데 저는 의미를 두는 건 코스닥이 신고가를 뚫어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센티멘탈적인 네. 심리적인 이 주식 선호 현상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는 시간을 두고 코스피가 신고가를 뚫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신고가를 뚫어낼 때는 그때는 이 혼자의 힘만으로 순환매 힘만으로 뚫어내기 힘듭니다. 그때는 분명 주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저는 주도주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뭐 미디어도 최근에 주춤하고 있고 네네.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다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신고가를 뚫어낼 때는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신고가 종목 주도주가 그리고 있을 주도주가 보일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 코스피가 신고가를 뚫어내서 주도주가 눈에 띄었을 때는 그 주도주가 주도주임을 알매도 못 살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수 자체가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해야 될 거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제 조건에 맞는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급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내가 아직 놓쳤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재차 말씀드리자면 이 닷컴 버블 시대에는 시대 자체가 뭔가 IT 이 시대로 바뀌면서 저는 그때 당시 너무 어려서 잘 모르지만 이제 다 바뀌면서 정말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핵심 키워드가 있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가상화폐를 제외하고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시장에 몸 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소외되고 싶진 않고 이게 사람 심리잖아요. 이번 코스닥에 이제 1000포인트에서 상방이 더 열려져 간다면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좀 정리와 함께 종목들도 좀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요? 작년에는 EPS에 대해서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진 않았는데 네. 올해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EPS 추정치의 변화와 주가의 변화가 상관관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시장이 실적을 잘 안 보다가 네. 이제는 실적을 보기 발전을 시작한다는 갖기 의미거든요. 시작했다. 네. 그 말은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들어가면 결국 작년은 실적이 완전 필수 조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필수 조건으로 네. 되어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작년에는 스토리만 있더라도 갔지만 이제는 스토리만 있더라도 안 되고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거나 네. 신뢰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좋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작년에 비해서 올해 YOY로 증액이 돼야 되고 네. 올해에 비해서 올해가 피크가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YOY로 이익이 좋아야 되거든요. 더 좋으려면 작년 대비 올해의 그 증액 크로스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의 증액 크로스가 더 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섹터가 이 주도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 주도주는 이 YOY 증액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 성장 스토리까지 같이 있어야 그 성장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때문에 일단 어떠한 종목들의 그 어떠한 섹터의 성장성을 입힐지는 지금 어떠한 뉴스가 앞으로 지금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를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제가 예측의 영역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증익이 되는 섹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반도체와 자동차. 증익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증익도 확실한 가운데 뉴스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주식을 한다는 건 여기서 3,200포인트에서 상단을 맞고 다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 비중이 80%, 90% 된다는 건 지수 상단을 열고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수 상단을 열고 지수를 견인했을 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저는 그 의미 있는 역할을 반도체, 자동차가 할 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현대차는 꾸준히 깔고 와야 되고 네. 만약 이 종목들이 상단을 열어놓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낙소 효과가 있는 밸류체인에서 이익을 얻는 그런 중소형주들이 더욱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전까지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서 이게 무겁다고 해서 코스닥을 열었는데 이 종목들이 못 열었다고 해서 이 선입견을 가질 필요 그리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IT 자동차 쪽으로 이제 주도주가 잡히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코스닥의 종목들도 대표 종목으로 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네, 천스닥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짚어봐야 될 전망과 핵심 키워드들 정리해봤습니다.